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300여 명이 이르면 모레 전 세계로 귀국합니다. 자진 출국 형식이 될 걸로 보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워싱턴에 도착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과 최종 조율에 나섭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후 서희건설의 매관 매직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공천을 받기 위해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도 소환 조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오는 12월까지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재판의 1심 선고가 내년 초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나흘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고층 건물을 공습했습니다. 해당 건물들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본부로 보고 본격적인 지상전에 돌입하기 전 타격에 나섰습니다. 미국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 300여 명이 이르면 모레 전 세계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강제 추방이 아니라 자진 출국 형식이 될 걸로 보입니다. 최종 조율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재발 방제, 취업 비자 확대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방식으로 전세기에 탑승해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용시설이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에선 구금자 전원을 상대로 자진 귀국 의사를 최종 확인 중입니다. 자진 출국은 스스로 떠나는 방식이어서 강제 추방과 달리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게 주미 대사관 측 설명입니다.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에 따라 일부 재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는 개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전세기 탑승 시점은 이르면 이틀 뒤 현지 시간 10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미국 출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테크니컬한 거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당국과의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어제 저녁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워싱턴에 도착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과 최종 조율에 나설 전망입니다. 조 장관은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귀국 절차를 확정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 인력 취업 비자 협상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입니다. 한국인 전용 비자 신설이나 전문 인력 비자 쿼터 확대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방미해서 협상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유례없는 대규모 체포에 당황스러운 건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입니다. 당분간 인력을 철수하는 분위기인데 우리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서 건설 중인 공장만 20곳이 넘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이었던 미국 조지아 배터리 공사 건설 현장. 미 이민당국의 대규모 체포 사태로 공장 건설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측은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 지연 일자 등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불씨 단속이 더 늘어날 걸로 전망되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최대한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저는 기관 밑으로 다 갔었죠. 그거 문제 생겨가지고 그냥 일단 철수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국내 기업 일감을 받는 하청업체들은 당장 인력을 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지역인데도 잡혀갈까봐 혹시 모르니 또 끌려갈 수 있으니까 지역에서는 지금 출근을 안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에 짓고 있는 공장은 22곳에 달합니다. 투자액은 총 150조 원에 달할 걸로 추산되는데 반도체 배터리부터 조선업까지 업종도 다양합니다. 그렇다고 첨단 산업 설비를 맡을 전문 인력을 현지에서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조자 현장을 3-4번 갔거든요. 자재 가볍고 빨리 만들고 이런 게 있다. 제안해도 안 바꿔요. 옛날 거 고집부리면서 그것만 써야 돼요, 걔네는. 작업 속도 안 나오고. 산업부는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미국 출장자의 비자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미 투자 압박은 거세지는 상황에서 당분간 우리 기업들은 공기 지연과 인건비 증가 등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서희건설의 매관 매직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합니다. 또 김상민 전 검사도 불러 공천 개입 의혹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공천의 대가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사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오늘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김건희 씨가 금품을 받고 각종 인사청탁을 들어줬다는 매관 매직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사유의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김건희 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 등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6,200만 원짜리 목걸이 직접 주신 거 맞나요? 이와 관련해 특검은 이 회장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경위를 한 전 총리에게 물을 전망입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특검은 또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10시 김상민 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김건희 씨 지원을 받아 지역구에 출마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검사가 공천 대가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구매해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어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전 씨는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받아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내년 초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직위원 재판부가 올해 안에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히면서입니다. 여당에서 침대 축구라면서 시간을 끈다는 비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공식 입장을 낸 걸로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8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에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 자유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직위원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에 앞서 올해 안에 내란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에는 재판 심리를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적 물적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장관, 조주호 경찰청장 등 맡고 있는 3건의 사건을 병합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종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에 비유하는 등 정치권에서 재판 지연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의 논리로 삼자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심리가 끝나면 내년 초 1심 선고가 유력한데 법원 인사 전에 현 재판부가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내년 1월 중순 전에 1심이 선고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직위원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법에서 규정한 재판 중계를 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지난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서 20대 우크라이나 난민이 살해됐습니다. 당시 사고가 났던 지하철 내부 영상이 공개되면서 지역사회의 안전 우려가 커졌습니다. 지난달 22일 한 여성이 지하철에 탑승합니다. 후드를 뒤집어 쓴 남성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그대로 앞에 있던 여성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범인은 흉기를 든 채 이동하더니 옷을 벗고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23세, 3년 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피해 탈출한 난민 출신이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범인은 14번이나 체포된 전적이 있고 정신질환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범인을 석방한 12명 넘는 판사들도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 정치권에서 나오는가 하면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커졌습니다.
there that may cause some type of concern. Like yesterday, I did get followed actually on the train. 트럼프 대통령 또한 끔찍한 사건엔 끔찍한 조치가 필요할 거라면서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I just give my love and hope to the family of the young woman who was stabbed this morning or last night in Charlotte by a madman. So they're evil people. We have to be able to handle that. If we don't handle that, we don't have a country. 네팔 카트만두에서 Z세대들이 주축이 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네팔 정부는 소셜미디어를 차단했는데 격렬한 시위로 지금까지 10여 명 넘게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네팔에서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부패에 반대하는 젊은 세대 이런 현수막을 내걸고 국회로 행진했습니다. 경찰이 최루탄과 고무탄으로 맞서면서 수백 명이 다쳤고 최소 19명이 숨졌습니다.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된 이번 시위대, 네팔 정부의 부패와 무능, 소셜미디어 차단 등을 비판합니다. यो नयाँ जेनेरेसनको आन्दोलन हो र नेपालमा नयाँ दास प्रथाको सुरुवात गरिएको छ। देशमा भएका युवालाई विदेशमा बेच्ने, श्रमको नाममा विदेशमा बेच्ने 들끓던 불만에 불을 붙인 건 정부의 소셜미디어 금지 정책이었습니다. 지난 6일 네팔 정부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26개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Also, the recent happenings of social media ban and social media ban by the government, extremely it is against our freedom of speech, and they want to control us just like a dictator. I don't know.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원심을 유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1,000억 원대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019년 이 진 캐러 1996년 뉴욕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에서 트럼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성폭행 소송은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캐럴은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정치적 마녀 사냥이라면서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었죠. We'll be appealing this decision. It's a disgrace. I don't even know who this woman is. 현지 시간 8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유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8,330만 달러, 우리 돈 약 1,150억 원을 위자료로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면책 특권을 주장한 대통령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의 특별하고 악질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자 지구 안에서도 인구가 밀집된 가자시티 부근 고층 건물을 골라서 폭파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본부로 본 건데 민간인을 포함한 사상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빈 기자입니다. 폭음과 함께 고층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곧이어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진 건물 근처엔 난민들의 임시 거처로 보이는 텐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시티에 있는 고층 건물 알루야 타워를 타격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주거 공간과 각종 편의시설이 입주해 있는데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본부 겸 관측용으로 사용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אני הבטחתי לכם לפני ימים אחדים שאנחנו נפיל את מגדלי הטרור בעזה. זה בדיוק מה שאנחנו עושים. ראו הוזהרתם. צאו משם. 이스라엘은 그간 나흘에 걸쳐 가자시티 내 고층 건물만 골라서 연쇄 폭격해왔는데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민간인 피란을 유도하면서 하마스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역시 이것은 가자 지구와 해외 고급 호텔에 있는 하마스 살인범과 강간범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면서 무기를 버리고 인질을 석방하지 않으면 가자도 당신들도 파괴될 거라고 했습니다. 현지 외신들은 이스라엘의 이번 작전으로 최소 50개 건물이 파괴됐고 민간인을 포함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났습니다. 악수는 사람과 하겠다면서 날을 세웠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악수하려고 마늘과 쑥을 먹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회동에선 여야 그리고 정부가 함께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맞이하더니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손을 맞잡도록 유도합니다. 야당 대표 선출 10여일 만에 악수를 성사시키며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회동이 시작되자 금세 분위기는 날카로워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특검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종식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비상금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야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용납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그래서 공통 공약 같은 거는 좀 과감하게 같이 시행을 해보는 것도. 실제 회동에선 장 대표의 제안으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를 비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대표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대통령님과 소통할 기회가 많으니 오늘은 장동혁 대표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도록 진지하게. 다만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CCTV 열람 등이 인권 침해이며 검찰 사법개혁에 대한 유감의 뜻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해체 시도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야당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속도 조절로 받아들였습니다. 민주당은 오찬에 앞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따로 회동을 가졌다고도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면서 언론을 탓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항의하면서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JTBC가 보도한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 이후 동선과 거취를 숨겨왔던 김영석 관장이 국회로 나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시작 전부터 소란이 일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회견장에 들어선 김 관장은 8.15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었단 자신의 광복절 경축사 발언을 언론이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기념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마치 관장이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을 폄훼한 것처럼 보도하였고 이를 악용한 정치권의 원색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을 보도한 뒤 입장을 들으러 김 관장을 찾았던 JTBC 취재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JTBC와 민주당 청년, 리킷TV 유튜브 등은 경내를 무단 침입하여 관장과 직원 차량을 미행하면서 공갈 협박을 일삼아 업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국회 기자회견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고 중간에 나가면서 회견은 중단됐습니다. 공보기획관입니다. 빠른 중단하고 내려야 되지요. 국회의원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들끼리 기자회견 하는 거야 도대체? 김 관장은 퇴장하면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항의를 받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규칙을 지켜야 돼! 규칙 지켜라! 기자회견장 1층에서 항의하기 위해 기다리던 사람들과 김 관장이 마주치면서 현장은 곧바로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강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취재진과 경찰, 관계자들이 뒤엉켰습니다. 김 관장은 국회 경내 주차장까지 100m가량 걷는 동안 15분 넘게 대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관장의 퇴진을 외치던 독립운동가 후손과 시민단체 회원이 쓰러져 의료진의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수라장 속의 김 관장은 별다른 추가 입장 발표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JTBC 임지은입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 우리나라에서도 36개 기업과 기관이 가입한 상태인데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들 중 처음으로 RE100을 달성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바다 위에 들어선 방조제. 그 아래로 밀물과 썰물이 빠져나갑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시화 조력발전소의 모습입니다. 서해안의 그 조이차를 이용해서 조력 발전을 하는 조력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연간 552기가와트 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가 있는데요. 경기도 시흥시의 인구 50만 명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청정 전력을 생산하는 조력발전소 등 발전소 운영사이기도 한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최초로 RE100을 달성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취수지로부터 물을 끌어와 각 가정에 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연간 약 1.7테라와트시의 전기를 사용합니다. 이를 수자원공사가 전국 180곳에서 운영 중인 조력과 수력,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통해 충당한 겁니다. 수자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력 발전을 가지고 REC 인증을 발급받아서 이행을 했고요. 44개 정수장의 자가소비용 태양광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RE100에 가입한 국내 기업 36곳 중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해외 사업장에선 RE100을 이미 달성했거나 달성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뎌 이들 기업의 평균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12%에 그칩니다. 전 세계 RE100 가입 기업의 평균 비율인 53%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수상 태양광, 수열 등 물 에너지를 지속 개발하여 우리 산업계가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앞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시화 조력발전소는 삼성전자에, 남강댐 수력발전소는 SK하이닉스에 각각 재생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전남 남부와 경남권, 제주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이 20에서 많게는 100mm 이상, 경상권은 20에서 80mm 이상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철원 29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덥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